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전직 형사로서 글을 쓰는 내내 헛웃음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는 아주 씁쓸하고도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에 단독으로 보도된 사건인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해자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 안전과 법을 지켜야 할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이 경찰관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수사 정보를 내부 동료로부터 실시간으로 넘겨받아가며 범행을 은폐하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교묘하게 자백 타이밍까지 계산해서 움직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사 현장에서 수많은 범죄자를 잡아봤지만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관이 자신의 지식과 내부 네트워크를 이렇게 추악하게 악용한 사례를 볼 때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숨겨진 부자연스러운 정황들과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언론을 통해 밝혀진 공식적인 사건의 개요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현직 경찰관인 전모 경사입니다. 전 경사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음주 뺑소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범행에 특가법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수사 정보를 내부로부터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 경사는 사고 사흘 만에 기막힌 수작을 부립니다. 바로 자신의 부인을 경찰서에 출석시켜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든 겁니다. 가해 차량이 명의상 부인의 소유라는 점을 철저히 노린 전형적인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인이 출석해서 범행을 자백한 바로 다음 날, 전 경사가 갑자기 경찰서에 직접 나와서 사실은 내가 운전했다며 범행을 돌연 시인합니다. 경찰 내부 조사 결과 이 느닷없는 자백 과정 뒤에는 또 다른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건 수사팀에 있던 A 경사가 전 경사 측에 운전자가 남성이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보됐다, 부인을 내세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라는 핵심 정보를 미리 흘려준 겁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라는 범인 도피교사죄까지 더해져 더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내부 정보를 받고 이제 들통나겠구나 싶어 한 발 앞서 선수 치듯 자백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전직 형사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면 경찰이 비위를 저질렀다가 걸렸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건의 흐름 전체가 온통 위화감 투성이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전 경사가 사고를 내고 사흘 뒤에 부인을 내세우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음주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을 때 사흘 동안 과연 무엇을 할까요? 불안에 떨며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거나 법률 상담을 받거나 할 겁니다. 그런데 전 경사는 달랐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수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뺑소니 혐의로 중처벌을 받을 위기라는 걸 사전에 알고 부인을 동원했죠.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사고를 낸 가해자가 자신이 수사선상에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수사팀이 어떤 단계까지 조사를 진행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움직였다? 형사로서 생각해보면 이는 내부 조력자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사 보안은 경찰 조직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마치 실시간 방송을 보듯 수사 상황을 공유받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부인이 출석한 바로 다음 날,
전 경사가 전격 자백을 한 대목입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부인이 경찰서에 가서 내가 했다고 진술한 지 단 하루 만에 남편이 나와서 사실은 내가 했다고 말을 바꾼다? 보통 범인 도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완전히 탄로날 때까지 끝까지 오리를 발을 내밀거나 최소한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자백을 했다는 건 목격자 진술이 남성으로 나왔다는 A 경사의 결정적인 첩보를 받고 더 이상 부인을 내세웠다간 범인 도피 교사까지 걸려서 완전히 매장당하겠구나 라는 계상이 섰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칩니다. 사고 발생부터 바꿔치기 시도, 그리고 전격 자백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적이 경찰 내부 수사 정보의 유출 시점과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 생활을 하면서 온갖 범죄자들의 머리싸움을 봐왔지만 이렇게 자신이 가진 수사 지식과 조직 내 인맥을 시스템을 교란하는데 악랄하게 이용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수사 기법상의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수사정보 유출과 조직적 덮어주기 누습입니다. 사건 수사팀에 있던 A 경사는 왜 동료라는 이유로 엄연한 범죄 행위인 수사정보를 유출했을까요? 동료니까 도와줘야지 라는 그릇된 제 식구 감싸기 의식, 그리고 우리끼리만 입을 맞추면 외부에서는 절대 모를 것이라는 오만이 작용한 겁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더해 범인 도피 교사죄까지 병합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을 잘 아는 경찰관이기에 자신에게 다가올 법적 처벌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수사기법을 역으로 이용해 자백이라는 카드까지 타이밍 맞춰 던진 겁니다. 둘째, 권한 확대에 따른 외부 견제 장치의 부재입니다. 최근 수년간 경찰의 수사 권한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권한이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도 지적하듯 내부 문제로만 걸리지 않고 피해자와 적당히 합의하거나 입을 막으면 사건을 유야무야 묻어버리는 이른바 사건 암장이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쉬워진 구조입니다. 자정작용이요? 스스로 반성하고 바로잡는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번 사건만 봐도 인터널 리크, 내부 유출이 없었다면 아마 가해자는 여전히 부인을 방패 삼아 제복을 입고 거리를 누비고 있었을 겁니다. 경찰의 자체적인 자정작용에만 기대기에는 제도가 가진 구멍이 너무나 큽니다. 외부에서 강력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제2, 제3의 전 경사는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직 경찰관 전 경사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킴. 동료 A 경사로부터 수사 정보를 유출받아 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함. 남성 목격자가 있다는 내부 정보를 또다시 접하자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날 즉시 자백하는 치밀함을 보임. 이는 단순 비위가 아니라 권력과 정보를 이용한 사법 방해 행위이자 경찰 조직의 견제장치 부재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임.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 전체의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친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경찰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을 그 절망감과 배신감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할 공권력이 도리어 범죄를 완벽하게 감추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전락한 이 현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경찰의 자체적인 대책 마련과 자정 노력만으로 이러한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법과 정의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 그리고 제복 입은 경찰관을 국민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매서운 감시의 눈길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깊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잊혀선 안 될 목소리를 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사건 분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